그러면 이번에는요, 누구에 대한 거 할 거냐면, 그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여기 보시죠.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조정을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놓으시냐면 445페이지에 열어놔 줄게요. 자, 445페이지에는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조정 나와 있는데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2020년도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입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자, 부가가치세법상 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였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예, 일단 임대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에다가 곱하기 뭘 한다고요? 그 하루 이자 있죠. 임대보증금에 대한 하루 이자 어떻게 돼요? 정기예금 이자를 따라 가지고 1.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를 곱하고요. 그 다음 여기다 곱하기 총 365일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 예정, 확정, 그리고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정 때 신고할 때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 때 신고할 때는요. 4월 1일부터 언제요? 6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요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있죠. 이렇게 일수를 곱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줬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간주 임대료로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법인세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거 맞긴 맞거든요. 간주 임대료를 지금 계산할 건데 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게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보증금에다가 뭘 곱했냐면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했단 말이에요. 이자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365일 중에 뭐 일수를 곱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365일 중에 365일로 계산하겠죠. 왜요? 법인세법에서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년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임대보증금 있죠. 이 임대보증금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그러면 보증금이 1월 1일부터 갖고 있다가 언제요? 뭐 3월 말일부로 얘가 이제 그만둬 나갔어. 그리고 나서 그럼 보증금 돌려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날 또 5월 1일에 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또 언제까지 갖고 있었다? 12월 30일까지 갖고 있었어. 그 다음 내가 임대보증금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날짜부터 어디까지 이 날짜 갖고 있다가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되겠죠. 그래서 일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365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각 보증금 있죠. 보증금에다가 너 며칠 동안 갖고 있었어? 단기에 며칠 동안 갖고 있었어를 이 보증금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보증금에다 곱해줘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래서 간주임대료 우리 계산할 때 법인세법에서 그때는 임대보증금의 적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수라는 게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보증금의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적수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간에 며칠 동안 이 보증금을 갖고 있었어? 이런 걸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대보증금 등의 뭐라고 한다? 적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다시 나눠버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보증금이 적수에다가 이거를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때 회사가요. 뭘 한다 그러면 임대업을 주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입금 있죠. 건설자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가 넘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차입금이 되게 많다든지 하는 회사는요. 이게 정확하게 복식 후기를 하고 자료를 모두 다 기록해 놓는다면 그 건설 자금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뭘 빼주냐면 건설비 상당액을 다시 빼주거든요. 빼서 거기다 뭘 곱한다? 이자율을 곱해요.
그리고 360으로 다시 나눠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임대보증금 가지고 수익이 발생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이자 수익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금융수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자 수익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이 발생한 이자 수익을 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반주 임대료를 계산하게 돼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444페이지 있죠. 444페이지 보시면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 등을 간주 입금 조정해가지고 여기 뭐 나와요? 임대보증금 등 적수, 건설비 상당액 적수, 보증금 잔액, 그 다음 입금 상당액, 보증금 운용 수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 전에 공식에 맞춰서 계산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의 적수 계산해가지고 일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어디 445페이지에 있는 문제 몇 번요? 수행 내용 보시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에서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2020년도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 면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번 말고 몇 번 보시냐면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현황의 임대 사업 개시일이 2019년 6월 20일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얼마? 5천만 원 되어 있죠. 그럼 얘가 2019년 몇월 며칠 날 6월 20일 날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단기가 있고 정기가 있다고 하면 단기가 2020년도면 2020년도에 이미 이 보증금을 가지고 시작했겠죠. 왜요? 6월 20일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6월 20일부터 쭉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걸 언제 걸 내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해당하는 지금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법인세 납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이 보증금은 1월 1일 날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과거를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올해 거 임대보증금 계산할 거니까 올해 1월 1일 날 얘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뭘로? 01월 01일 날 뭘 가지고 있었다? 이미 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정기에 이월됐던 보증금이다. 라고 해서 0번으로 해서 정기 이월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입금된 건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끝나는 게 돼요. 그럼 만약에 올해 만약에 종료됐다 라고 하면 임대보증금은 얼마를 며칠 날 반환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해 들어왔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로 들어왔다 이렇게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알아서 이제 족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건설비 상당액은 빼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설비 상당액 격수 계산해 보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력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1번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 해가지고 2018년 4월 20일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취득 금액이 토지는 8천만 원이고 건물은 4천만 원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1일 날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01월 01일로 해주시고요. 건설비 총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겠죠? 그럼 이걸로 이제 끝나신 거예요. 대신에 여기 보면 건물 연면적 적수라고 해서 여기 이제 너희 현황이 어떻게 되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건물 연면적 적수라 되어 있죠? 그럼 뭐만 봐야 돼요? 건물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00제곱미터 중 얼마를 임대 면적은 4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건물은 몇 제곱미터가 되고요?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일자에다가 01월 01을 해주시고 건물 연면적은 얼마로? 1000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건물 임대 면적 있죠? 그러면 입실 면적이 얼마를? 400제곱미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거기 어디요? 2번 있죠? 부동산 임대 현황에 보시면 보증금에 5천만 원에서 반로해서 4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020년도가 뭐였기 때문에 윤달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366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당초 화면으로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임대보증금 현황 및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것도 계산이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계산이 지금 되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걸 은행에 맡겨가지고 수익이 난 게 있다 그러면 수익을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 금액은 이자 수익 370만 원 중 46만 8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제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반영해 줄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요. 과목에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이자 수익에서 넣어주시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계정 금액이 얼마예요? 370만 원 되어 있거든요. 370만 원 넣어주시고 보증금 운용 수익이 46만 8천 원 되어 있으니까 46만 8천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계산돼요. 그리고 우리 2020년도가 조금 뭐 했었어요? 366 윤달에서 좀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보면 요 계산 공식이 지금 365일 아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증금 적수 계산 일수 수정 있죠. 이거를 366일 해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가 366일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게 되고, 그럼 여기 볼게요. 입금 상당액에 61만 2천 원이 돼 있죠. 그리고 보증금 운용 수익이 46만 8천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61만 2천 원이 너희네들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세금 내 이렇게 되는데 은행에서 이자 수익 46만 8천 받았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래 우리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계산하는 거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이만큼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 세금 납부하라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 뭐예요?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 수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은행에 세금 냈죠? 그러면 세금 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만큼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겠고, 그러면 61만 2천 원에서 46만 8천 원 뺀 금액 14만 4천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에 반영해줘라. 그래서 이건 뭘로? 입금 산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일단 무조건하고 뭘로 한다고요? 기타 사회 유출을 처리하죠. 그래서 학계 등록 클릭하셔가지고요.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이라고 써주시고요.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14만 4천 원으로 해주시고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은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해주죠.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게 수익이 발생했는데 도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다시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갔다고 보고 기타 사회 유출로 하자라고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입금 산입. 입금 산입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줄게요. 저장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